안녕하세요. HJ중공업 주주 여러분들, 오늘의 대박 종목 리포트에 오대리 인사드립니다. HJ중공업이 어제 매도 사이드카는 매서웠지만, 그죠? 하지만 그래도 오늘 잘 매수가 잡혀주면서 이 바닥을 조금 더 낮춘 것은 아쉬워도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어요. 오늘 굉장히 많은 종목이 혼조세를 보여줬는데 그 와중에도 잘 버티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HJ중공업 앞으로 우리가 나 매수하긴 했는데 기대를 해봐도 되는 건지, 무엇을 보고 기대를 해도 되는 건지, 우리가 이제는 어디서 매도를 할 수 있을지 단기적인 자리도 좀 정리를 해드릴 거고, 중장기적인 자리까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일단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 흐름을 잡아볼 거고요. 최근이라고 하면은 6월달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6월 흐름 잡아볼 것이고, 그리고 어제 매도 사이드카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따져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흐름을 잡아볼 것이고, HJ중공업의 단일 종목 흐름을 좀 잡아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어떻게 하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까지 얘기를 해보도록 할 것이고, 그 얘기를 시작을 하기 전에 일단 오늘 공시가 하나 올라왔어요. 장중에 올라왔죠. 2시 반 지난 시점에서 들어왔는데 그 공시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이 공시입니다. 투자 판단 관련해서 주요 경영 사항인데, 일단은 최근에 HJ중공업은 건설 쪽 관련된 공시는 열심히 올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올리고 있다라는 의미는 수주가 확정이 되고 올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이렇게 경영 사항, 여러분 이거는 공시 안 올려도 돼요. 안 올려도 되는 공시까지 올리고 있다. 특히 어느 부분에서 건설 쪽 관련돼서는. 왜냐? 여전히 리스크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도 회복에 여전히 신경을 쓰고 있다. 무슨 신뢰도를 회복을 해야 되느냐? 작년 11월 달에 사건이 크게 있었죠. 문제제에 크게 발생을 했었기 때문에, 특히 HJ중공업이 벌이고 있는 사업군 중에서 건설 쪽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건설 쪽은 수주가 뭔가 잡힐 만한 낌새만 보이면은 일단은 공시를 올려요. 이렇게 판단 관련 주요 경영 상황이다 라고 하고 공시를 올립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는 결국 호재로 안 잡힙니다. 그래서 오늘 종토방 보니까 아니 호재도 이렇게 계속 오는데 도대체 언제 가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 정도는 호재가 아니에요. 이거는 심지어 계약을 맺은 것도 아닙니다. 아직 얘기가 나오고 있는 단계이지, 그리고 계약을 맺을 확률이 높은 단계이지, 아직 뭔가 확정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격적인 호재는 아니에요. 호재의 낌새인 거죠. 일단은 계약 맺을 가능성은 높은 상태이고, 덱스코도 지금 킨텍스도 재정부 전시장 건립하고 있고, 그것도 HJ중공업이 담당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덱스코도 킨텍스에 이어서 덱스코도 이제 전시장 건립 사업을 돌입을 할 것이고, 그것에 지금 HJ중공업이 선정이 될 것 같다. 모든 부분은 아니고요. 아마 설계나 그런 부분 참여를 할 가능성이 커 보이고, 일단은 HJ중공업부는 전체 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 4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950억 규모, 954억 규모를 예정을 하고 있고, 이거는 추후 공시를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격적인 수주 공시를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공시는 호재로 받아들여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분봉 차트 보시면은 2시 반에 뭐 그렇게 큰 움직임 없죠. 아니다, 저기에 고점을 갔다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뭐 이거는 어차피 상승세 타면서 올라갔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호재 반응은 그다지 없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오늘 흐름은 흐름 따라서 잘 올라가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수주 관련된 공시는 살펴보았고, 이제 시장 흐름을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이 매도 사이드카 얘기부터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6월의 시장 변동성은 컸습니다. 이전 영상들에서도 잘 설명을 드렸어요. 가장 큰 주범은 삼전하고 하이닉스예요. 삼전하고 하이닉스가 변동성을 가장 키운 주범이고요. 다른 종목들 전부 다 찍어 누른 주범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돈을 빨라 들어가면서, 삼전하고 하이닉스에 들어가면서, 여기로 빨려 들어가면서 다른 종목에서 돈이 빠져요. 1차적으로 빠집니다. 그러면서 추세가 밀려났어요. HJ중공업보다 더 심각하게 밀려난 종목들이 많은데, 일단은 뭐 그거는 다른 종목 사정이고 밀려났어요. 그런데 비슷한 추세를 보이면서도 추세가 우상향을 합니다. 그런 모습을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종목들은 아래로 내려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HJ중공업도 마찬가지죠. 아직 차트가 뭔가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그래요. 아니 쟤네는 올라가는데, 이게 따져보면 그렇거든요, 여러분. 비슷한 고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차트를 우상향 그리면서 올라가다 보니까 마음이 그렇죠. 여기 더 올라갈 것 같아. 그러니까 나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하다 보니까 여기 고점을 찍었을 때 매도합니다. 일단 매도하세요.
그리고 돈을 어디로 가져갈까요? 맹간하면 장기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다시 같은 종목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럴 여력이 없으신 거예요. 이쪽으로 오지 않고 매도하신 돈을 삼전하고 하이닉스로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내려가다가도 방어 자체를 잘해요. 방어를 잘하면서 쫙 끌려 올라가죠. 다른 종목들 밀릴 때 올라갑니다. 더 높은 지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밀렸다라고 하니까 지금이 기회다 하면서 들어오시는 거죠. 그곳이 고점인지 잘 인지가 안 되시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려가요. 그런데 문제는 이때 이제 이 지점에 들어오신 분들, 이 지점까지 말고요. 이 지점에 들어오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 들어오시느냐? 다른 종목에서 이 고점 이후에 유입이 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이 이후에는 특히 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종목에서 이미 손실을 보신 분들이 유입을 하시다 보니까 고점에서 조금만 눌러도 안 버티십니다. 내가 삼성전자까지 와서 손실을 봐야 돼라는 마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손실 보셨는데 여기서 나서 손실 보시면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안 버티세요. 조금만 눌리면은 바로 밀립니다. 그러면서 음봉 길어지고, 그죠? 그 이후에 또 버티는 듯 하다가도 조금만 회복되면은 또 도망가 나가버리고, 그러면서 더 밀려버리고, 그런 움직임을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도 치고 올라갔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시장 움직임도 있지만, 마이크론의 실적 기대감 때문에도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거는 결국 남의 일이죠. 남의 일이기 때문에 풍향계다 어쩌나 해도 결국 남의 일이기 때문에 그거 고점으로 찍고 결국은 다시 밀립니다. 사람들이 인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인식이 옅어지는 겁니다. 포모라고 하죠, 일명. 얘만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나도 뒤늦게라도 올라타야 된다라면서 몰려가시는데 결국 그곳이 고점이다라는 그 인식이 옅어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밀릴 만한 낌새는 많았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상승을 해도 이전 고점을 비슷한 자리까지 만든 거예요. 그냥 양봉만 보면은 진짜 비슷한 지점 만들고 더 못 올라간 겁니다. 이거는 갭상승하고 밀린 거잖아요. 상승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갭상승은. 이거 쇼커버링 치면서 올라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순수하게 상승이 아닌데 그냥 신고가 찍고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역시 내가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그 지점에서 결국 물리십니다. 왜냐? 슬슬 공매도도 먹혀 들어가고 차트의 변동성도 줄어들어가고 있고 20일 추세도 점점 완만해지고 있고 내려갈 만한 그 시그널들이 넘치고 넘치는데 여기가 고점이다라는 시그널들이 넘치는데 그게 판단이 안 되십니다. 자, 그래서 한 대 얻어 터지고 나시면은 이제 공포로 확 매도를 하곤 하죠. 특히 기관이 이제 알죠, 기관은. 냉정하니까 개미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밀리기 시작하네 하면은 어떻게 되죠? 내가 먼저 팔아야지 하면서 매도를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량 매도를 하면서 개파락을 해버리고 삼전하고 하이닉스가 개파락을 하다 보니까 코스피가 밀려요. 너무 강하게 밀리다 보니까 이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을 하는 거죠. 어제 그래서 발동한 거예요. 일단 발동하고 그 다음에 코스피 밀립니다. 코스피 종목들 쫙 밀리고요. 그리고 이어서 코스닥까지 밀리기 시작을 한 게 어제 흐름이죠. 자, 그런데 사실 삼전하고 하이닉스를 제외한 많은 종목들은 어제의 매도 사이드카가 좋은 시그널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다른 종목들 돈을 전부 다 빨아들여서 이쪽으로 이동을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돈이 빠져나와야지 다른 종목들의 하락세가 멈추겠죠. 그래서 HJ중공업도 분명히 바닥 자체는 살짝 더 낮췄습니다. 어제 매도 사이드카가 너무 매섭다 보니까 낮췄지만 중요한 것은 5일 추세선의 이 바닥을 찍는 그 지점이 점점 유사해지고 있다. 변동성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름은 분명히 좋은 흐름이고 오늘 매수까지 잡혀 들어왔다. 아슬아슬하게 19,500원은 못 넘었지만 HJ중공업 같은 경우는 살짝 더 빠르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먼저 올라갔고 먼저 밀렸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바로 상승을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중요한 지점은 일단 오늘 못 올라가게 막아놨었던 19,500원입니다. 왜냐면은 분봉 차트 한번 보실게요. 보시면은 오늘이 문제가 아니라 어제가 문제예요. 어제 차트를 보시면은 주가가 오래 머무르고 눌려 있었던 자리가 딱 그리고 이 공매도 한번 찍어 누른 다음에 쇼커버링 터트리면서 올라왔었던 그 자리, 그 지점이 19,500원이죠. 그리고 눌렸었다가 회복한 다음에 버텼었던 구간도 19,500원입니다. 여기 공매도 잔고 쌓여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 넘기 시작을 하면 어차피 쇼커버링 치고 시작하면은 올라가서 시작합니다. 그럼 이 구간에 있는 물량 동시에 치기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 월요일 날은 일단 매수세가 잡히면서 끌려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그 지점부터 다시 시작을 하면서 추세 타고 올라갑니다.
합니다. 그래서 또 남들보다 먼저 시작을 하면서 쭉쭉쭉쭉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번 고점은 그럼 어디 정도 만들 것이냐? 22,000원 정도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수가 엄청 많이 잡혀온다라고 하면 23,000원도 도달 가능하겠지만 모델이는 지금은 안 된다라고 봐요. 지금은 안 되고 일단 22,000원 이번에 올라갔을 때 매도한다라고 하시면 22,000원 목표로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구간에서 평단가 낮추고 그리고 또 수량 늘리셔야겠죠. 수량 늘리시려면은 어떻게 하셔야 된다? 결국은 단기 추세 타고 올라갔을 때는 한번 매도하시자. 사실 오데리는 22,000원이면 안 하셔도 된다라고 하고 싶은데 나 수량이 좀 모자라다. 매수한 지 얼마 안 됐다. 나 진짜 이상한 지점에 매수해놨다. 특히 22,000원 위다 라고 하시면 그런 분들은 지금 구간 이용하셔서 낮춰보실만 하죠. 그래서 그 지점 도착을 했을 때 이 고점, 이번 단기 추세 타고 고점 찍었을 때 매도하실 수 있도록 매도하실 타이밍과 목표 매도가를 좀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 어떻게 이 자리 미리 선점하실 수가 있느냐. 일단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 눌러서 오데리의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위에 오데리 개인 연락처가 있습니다. 010-7775-8354번 오데리 개인 연락처를 여러분 휴대폰에 오데리라고 저장을 해주시고 타점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이번 단기 추세 타고 월요일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고점에 도달을 했을 때 매도하실 타이밍과 목표 매도가를 좀 정리를 해서 문자로 드릴 거니까요. 이 문자 받아보시고 일단은 매도하시고 특히 최근에 매수하셨다. 나 지금 평단가가 22,000원 넘는다 라고 하면은 지금 어차피 박스권에 갇혀있기 때문에 22,000원 평단가는 조금 아쉽습니다. 나쁘진 않지만 아쉬워요. 조금 물량 정리하시면서 평단가 조금 낮추시는데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제가 타점을 잡아드리는 거 보셨죠? 제가 어떻게 이 수많은 종목 중에서도 정확하게 타점을 딱딱 짚어낼 수 있는지 그 비법이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공개할 테니 집중해주세요. 제가 수급 흐름에 이토록 집착을 하는 이유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 주가랑 뉴스는 세력이 얼마든지 설계하고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의 흐름, 돈의 흔적만큼은 물리적으로 절대로 속일 수 없는 시장의 유일한 진실이기 때문이에요. 세력이 매수를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고 그들이 나가기 직전에 먼저 탈출을 하는 것. 이게 제 수익률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말로만 하면 여러분이 의심하시겠죠. 그래서 제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돈의 흔적을 잡았을 때 어떻게 수익을 챙겨갔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제형솔루텍이라는 종목이고 이 종목은 조금 단타주 성격이 강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단타주를 챙겨왔어요. 자, 보시면은 이 종목이 이전에도 급등을 만들어내면서 큰 상승을 가져왔던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최근에 있어요. 지금도 또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때 수급 전환이 어떻게 되었느냐? 자, 일단 거래량이 붙어줬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그다지 붙어주지도 않았는데 크게 상승을 했어요. 그 마땅한 이유가 있겠죠. 지금 보시면은 첫 번째 급등 구간이 12월 23일부터 29일 이 구간입니다. 이때를 확인을 해보시면 바닥에서부터 외국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이루어지면서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그만큼 개인이 매도를 하면서 수급의 균형이 맞춰졌기 때문에 급등도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주가가 고점을 찍기 시작을 하자 외국인은 물량을 떠넘기면서 일단은 빠져나가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 지점이 이제 1월 15일 지점부터입니다. 지금 확인을 해보시면 외국인이 압도적인 물량을 매수를 하면서 개인이 물량을 떠넘겼어요. 그리고 이때 매수했던 물량들을 기반으로 천천히 매도를 해 나가면서 연달아 매도를 하면서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개인이 그만큼 따라 붙어주면서 주가가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순매수만 보면은 다른 때에 비해서 그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도 않은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순매수만 보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매수세와 매도세를 같이 챙겨보셔야 돼요. 이렇게 만주, 10만주, 100만주 조금 찍고 움직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순수 매수세만 보면은 1000만주에 달하고 있고요. 매도세도 그만큼 따라 붙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물량으로 매수와 매도의 비율이 맞춰지기 때문에 주가도 치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매수세만 강하다고 주가가 급등하지 않습니다. 매수와 매도의 티키타카가 잘 맞아 떨어져야지만 주가가 크게 급등을 이어나갈 수 있고요. 그럼 이전에 비해서 거래량이 붙지 않는데도 상승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이전보다는 긴 기간을 가져가면서 조정을 거치면서 매물대를 쌓아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윗구간 때는 매물대가 없었기 때문에 더 빠르게 치고 올라갈 수도 있었던 거죠. 아니 오늘 종목도 지금 구간에서 매물대 쌓아가면서 에너지를 쌓고 어느 지점 그 맞는 타이밍이 오면은 그때부터는 한번 폭등을 하면서 치고 올라갈 수 있다. 구간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큰 수익을 챙겨다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영상에서 돈의 흔적 얘기는 들으셨고, 여기에 더해서 타이밍 조건, 거기에 더해서 격발의 조건까지 전부 다 들으시기에는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으시겠죠? 여러분, 주식 공부 사실 머리 아프고 지루한 거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영상을 넘기시고 누르시면서 그래서 얼마에 매도를 하면 되는데 결론만 보려고 오신 분들이 태반이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부분에서 오대리의 목소리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다릅니다. 지금 이 지루함, 주식 공부라는 지루함을 견디고 진짜 돈이 되는 근거를 기다릴 줄 아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결과를 누리실 자격이 충분하시다. 자, 위에 보이시죠? 오늘의 대박 종목 리포트. 제 이름이 괜히 오대리가 아닙니다. 제 시스템에는 오늘 보여드린 종목처럼 돈의 흔적이 남고 격발을 기다리고 있는 종목들이 이미 줄을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오대리가 밤새워 검증하고 다듬어서 완성한 이 리포트를 받아보시고 오대리가 이미 실탄 장전해 놓은 총을 챙겨 가시기만 하시면 돼요. 오늘 분석한 종목은 시작일 뿐입니다. 넘기기 누르신 분들은 평생 구경도 못할 세력의 매집가와 그 다음 급등 후보군까지 이 리포트 한 권에 꽉꽉 눌러 담아놨습니다. 지금 바로 위에 오대리 개인 연락처 있습니다. 010-7775-8354번으로 여러분 휴대폰에 오대리라고 저장을 해주시고요. 리포트라고 세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시고 오대리 리포트를 전달받으셔서 이 수익의 실체를 확보를 하십시오. 자, 그럼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내 시스템이 분석한 오늘의 진짜 결과값,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서 투자금을 조금 더 확보를 해 나갈 수 있을지 그 구간별로 지금 바로 확인하러 가도록 하시죠. 자, 차트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제 HJ중공업의 클라이막스 같은 거죠. 앞으로 흐름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 우리 중장기 목표가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 지금 종토방에 불만이 많으세요. 도대체 왜 호재가 터지는데도 올라가지를 않느냐? 도대체 언제 시작을 하는 거냐? 언제 상승할 수 있는 거냐? 그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일단은 추세 정리되기 전에는 힘듭니다. 지금 20일 추세가 너무 많이 내려왔어요. 물론 이런 걸 바란 게 아니긴 한데 시장 흐름이 상당히 공교로웠어요. 고정 들어가면서 타이밍이 너무 안 맞았어가지고 물론 안 맞는 건 둘째치고 5월에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분명히 이 지점은 아쉽지만 여러분 이번에는 정리하고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관도 순매수를 하고 있는 거겠죠. 자, 이제 우리 클라이막스 뭔지 아시죠? 과연 연기금은 오늘도 매수를 했는가가 중요한데 그 답은 물론 네, 오늘도 매수를 하셨습니다. 보시면은 여전히 매수를 이어나가고 이 진짜 순매수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는 연기금 무려 오늘로 25일째입니다. 25일째 순매수하고 있어요. 25일째라는 것은 진짜 한 달 넘었다라는 겁니다. 한 달 내내 그 이상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구간에서 뭔가 매수세가 줄어들었는데 이제 끝나는 거 아니야라고 걱정하실 수가 있는데 또 늘어났습니다. 분명히 무슨 패턴은 있어요. 프로그램 쓰고 매수를 하다 보니까 패턴이 있는데 일단은 금액 범위는 분명히 있습니다. 금액 범위랑 차트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 그거까지 합해가지고 약간 움직이는 것 같기는 한데 아직 명확하게 잡지는 못했습니다. 명확한 포인트는 잡지는 못했지만 일단 금액 기준을 봤을 때 2만 원이 기준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2만 원을 좀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향 쪽으로,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2만 원 아래로 내려가면은 매수하는 수량을 좀 줄이는 것 같아요. 매수량 자체를. 보시면은 종가가 2만 원 아래로 있을 때는 그런 날들은 매수하는 수량 자체가 좀 많이 줄어 있다. 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2만 원 넘었는데요. 이 장중에는 내려가 있었겠죠. 그때 그러니까 여러분 장 마감 때 매수를 하는 게 아니니까 장중에는 내려가 있었을 건데 그때는 좀 매수세를 줄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만 원이 좀 기준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아래쪽으로는. 그래서 하방 쪽으로 2만 원 아래로 내려가면은 매수량을 줄이고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매수량을 늘리느냐가 문제인데 상단 쪽은 2만 3천 원이 맞는 것 같아요.
일단 23,000원 넘으면은 대량 매수를 한다라는 느낌? 20만 주 넘게 하면서 이게 보시면 23,000원 위로 올라가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디테일 조정 같은 거는 이제 이 안에서 차트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를 좀 따져가면서 프로그램 매수를 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승하지 않아서 답답하다라는 거 오데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알고요. 오데리도 답답합니다. 답답하긴 한데 특히 6월 말에 주가를 밀어버린 주 세력은 연기금입니다. 지금도 매도 많이 하고 있어요. 매도하고 있는 세력이 유독 이 종목을 25일 연속 매수를 했다. 그러면 한 이 정도부터 계속 매수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구간은 계속 그냥 매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우리도 지금 구간에 답답하긴 하셔도 준비는 좀 철저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차피 박스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갇혀 있다라고 하면 위아래로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우리 지금 구간에서 평단가를 22,000원 위쪽은 좀 아쉽습니다. 그래도 딱 중앙 딱 잘라놓고 21,500원 이 언저리 이것보다 아래를 맞추는 것을 좀 목표로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누를 수 있으면 최대한 누르시는 게 좋긴 해요. 그렇게 눌러두시기만 하시면은 결국 HJ중공업은 지금 연기금이 준비를 한다. 여러분 이전에는 이렇게까지 순매수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연이어서 순매수한 적이 없는데 지금 굳이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사실 HJ중공업이 왜 연기금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느냐 조정 자체를 조선주들 가운데서 좀 빨리 들어가긴 했습니다. 비록 악재 때문이긴 했는데 일단은 그래도 조정을 빨리 들어갔고 이 조정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거예요. 120일 추세를 한번 고점 만든 다음에 찍은 다음에 지금 에너지 정리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다른 조선주들은 이제서야 120일 꺾고 있어요. 그런데 HJ중공업은 뜻하지 않게 중대재해까지 터졌다 보니까 120일을 좀 빨리 꺾었습니다. 보시면은 올해 2월에 벌써 꺾여 있었어요. 꺾여가지고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내려가다가 바닥 찍고 다시 상승을 하다가 위로 못 올라가고 다시 눌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횡보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좀 다른 종목들하고는 차별화되는 포인트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상승세는 뭔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전과 달리 고점에서 또 밀리는 이 답답한 상황이 아니라 그죠? 이 열받는 상황이 아니라 다음에는 이 고점을 뚫고 뭔가 힘을 받고 추가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멘텀들이 지금 차곡차곡 아주 대량으로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상승세 여러분 상승세 자체는 좀 기대를 하시면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상승세란 여러분 20일 그리고 60일 그리고 120일이 정배열이 되는 그 순간을 말합니다. 아직 안 됐죠. 아직 정리가 필요합니다. 조금 더 필요하지만 다음 상승세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쭉쭉 끌려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진짜 엄청 크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된다 보니까 그런 기대를 가져가시면서 HJ중공업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유로운 마음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HJ중공업의 흐름 놓치지 않고 오데리와 함께 챙겨보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마지막으로 아래 알림 신청 눌러서 다음 영상까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 마음에 들었다, HJ중공업 상승할 것이다, 결국은 10배 갈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은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상승 기원이라고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데리는 다음에 더 알찬 내용, 알찬 리포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대박 종목 리포트의 오데리였습니다.